추석 연휴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434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추석 대이동 영향이 반영되기도 전인데요. 방역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꺼낸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좋은 발상이라고 화답하면서도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먼저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뉴스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정치부 회의의 시작은 항상 뭐다? 뉴스픽과 함께다 잊지 않으셨죠? 제가 손이 아니라 다리를 다쳐서 계속 기사를 써야 하는 슬픈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딱 하루 만에 그리고 냉탕과 온탕, 언론중재법 D-3, 12시가 되면은 마지막은 강윤성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치부의 전통의 코너 중에 구 다정회 야당 반장, 현 JTBC 정치부 부장을 맡고 있는 정강영 기자의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에선 이 코너에 심폐소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코로나가 음악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 픽, 추석 끝 조마조마,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716명으로 사흘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만일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어질 경우 확진자가 3,000명대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슬픈 예감은 좀처럼 틀리질 않습니다. 추석 연휴 끝 첫날인 어제 이제 곧 후폭풍이 올지 모른다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됐죠.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코로나 발생 이래 역대 최다이자 2,400명대인 2,434명을 기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일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야, 다가 아니야. 내일은 더 늘 수 있다니. 네, 사실 방역당국은 어제 당장 하루 이틀은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다. 본격적인 영향은 다음 주부터 나올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벌써 3달 가까이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시행 중인데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방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부의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 경로 조사 중의 비율은 33.3%에서 39.8%까지 아주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본인이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셈입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 같은 조용한 전파, 무증상 감염이 많은 델타형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는 10월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조기 종영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예정이 없던 기내 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일단 이 백신 수급은 걱정할 단계를 지났고 또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접종 완료율도 70%를 그럼 그때 되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냉탕 그리고 온탕입니다. 자, 문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 소식을 좀 이어가면요. 이번 방미 일정의 핵심 키워드 종전선언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벌써 한 여러 번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 협상으로 들어가자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최근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쐈고요. 또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는 않을 정도로 낮은 강도의 긴장 고조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신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도 참 이해가 없다며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3, 4년간 그 방향성이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고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다시 재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야당의 그 반응을 보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 예,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하고 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이런 거하고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픽 제목 냉탕과 온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데 문자 그대로 냉탕과 온탕으로 갔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이태성 외무성부상의 담화문입니다. 자, 이 부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10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 이렇게 문 대통령 제안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자, 그런데 불과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남북 사이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출한 건지 헌데 담화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냉탕과 온탕은 서로 표현하는 온도만 다를 뿐 둘 다 한 목욕탕 소송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역시 종전을 위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 남측의 이중적 태도를 먼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표현의 온도차만 있을 뿐 선 적대 정책 철회, 후 종전선언이라는 골자는 동일한 겁니다.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너무 빠르다. 다만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 북미 관계에 한국이 역할을 해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볼까요? 12시가 되면은입니다. 자, 여기서 어제 갑작스러운 퀴즈로 저를 당황시킨 박준우 마커에게 돌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 마커, 12시가 되면은 뭘까요? 12시? 네. 아쉽다? 왜 아쉽죠? 청하의 12시?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오늘도 정말 잔망스러운 춤사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반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답도 틀렸습니다. 네. 네, 혹시 류 실장은 답을 아실까요? 저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네, 역시 전망스럽기는 매한가지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오늘 밤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 접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면 내일부터 영업 중단,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신고가 없이 영업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약 60곳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종적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곳 중에서도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꼭 체크하셔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언론중재법 D-3일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협의체 논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유엔은 한국 정부에 사안을 보내서 언론중재법이 뉴스 보도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가 있고 또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지금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입법은 아닙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강윤성은 사이코패스로 꼽았습니다. 오늘 검찰이 전자발찌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게 강도살인 등의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리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강윤성은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을 갖고 있고 또 피해자들을 성적, 경제적인 이용수단으로 여기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사회 같아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자,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윤성은 정신변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판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없고 오직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던 걸까요? 마스크 벗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같이 원픽 골라볼까요?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